네,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많이 시원해졌죠? 또 오늘 아주 특별하게 소윤키친의 인기 스타 안관덕 셰프님 모셨습니다. 셰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셰프님의 저염 김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저염김치를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배추인데요. 유기농 배추입니다. 제가 이렇게 꽁꽁 싸맸죠. 이 싸맨 이유가 진드기들이랑 많아요. 유기농, 친환경, 무농약 세 가지를 다 아시나요? 무농약 먼저 말씀드릴게요. 무농약은 말 그대로 농약을 치지 않은 겁니다. 대신에 배추가 자라야 되기 때문에 화학 비료는 씁니다. 이런 게 친환경이에요. 근데 유기농은 이런 화학 비료조차 쓰질 않습니다. 자연이 주는 그 영양소로 그대로 자라기 때문에 배추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좀 잡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런 것들이 많죠. 벌레들이. 그래서 제가 꽁꽁 싸매 왔는데요. 이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염장을 한번 하고 한 두세 번 정도 충분히 씻어내면은 전혀 없어져요. 배추 손질 먼저 하겠습니다. 자, 배추는 요 끝에 요 꼭지만 따내고요. 열십자로 칼집을 내줍니다. 그리고 반을 쪼개주세요. 이렇게 다 준비할 겁니다. 그럼 배추가 요게 한 7kg 정도예요. 7kg 정도의 양을 절일 수 있는 물의 비율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물은 생수를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집에 있는 물 한 25리터, 생수통 하나가 20리터죠. 그 정도 양에 한 20리터에 조금만 더 넣으시면 돼요. 25리터에 소금이 3kg입니다. 근데 3kg를 다 섞지 마시고 한 요 정도 남겨두세요. 배추 하나에 요거 한 줌 정도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특별하게 소금이 약간 노랗죠. 약간 노랄 겁니다. 이게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송화염이에요. 자, 이제 절일 건데 배추 반 가른 거에 요런 데다가 조금씩 쳐주는 거예요. 사이사이. 요 찐득이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요 안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배추 절이는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절이셔야 돼요. 저염인데 배추를 왜 절여?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저염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근데 김치는 절여야 돼요. 고염으로 절일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양념장을 약간 저염으로 담그셔야 저염김치가 됩니다. 나머지 소금이 있으면 위에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에도 뿌려주고요. 자, 골고루 뿌려준 다음에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걸 걷어 올려서 이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6시간 동안 놔두시면 돼요. 자, 배추가 절여지는 동안에 이제 찹쌀풀을 쓸 건데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표고 한 2개 정도, 그리고 디폴이라 그러죠. 멸치인데 좀 큰 거, 육수용 멸치가 있어요. 그거랑 다시마 한 장, 그리고 감초가 약간 단맛을 내고 좀 잡내를 없애줍니다. 그걸로 한 15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려낸 물을 한 450ml 준비하시고, 요거 찹쌀 50g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이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라이팬에 간 찹쌀을 먼저 넣습니다. 물하고 같이 끓여도 되는데 제가 이걸 먼저 넣는 이유가 약한 불에서 한번 구워주세요.
집에 오븐이 있으면 오븐에 구워도 되고 아니면 팬에 약간 구워주세요. 노릇노릇할 정도로. 그럼 좀 풍미가 더 올라옵니다. 이렇게 후레이팬에 노릇노릇할 정도로 이렇게 구워주시면 되는데요. 노릇노릇해졌을 때 육수를 넣어서 이제 죽을 만들 겁니다. 이게 육수 뽑아놓은 게 한 1리터 정도 돼요. 그래서 절반만 넣었어요. 이제 센 불로 죽을 만들면 됩니다. 이땐 뭉치지 않게 계속 저어주시면 돼요. 이 주걱을 팬에 돌리다 보면 뻑뻑한 느낌이 날 거예요. 아까 되게 제가 잽싸게 이랬는데 이제 좀 느려졌죠. 이제 뻑뻑해진 거거든요. 이렇게 주걱 돌리는 게 느려졌다 할 때 그냥 꺼주시면 돼요. 그럼 죽이 다 된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자, 이제 배추를 절이고 찹쌀풀을 만들었으면 속재료를 만들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배추가 7kg잖아요. 속재료는 3kg 정도입니다. 자, 이제 재료의 양을 공개할 텐데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무가 한 1.5kg, 이 정도 크기의 무를 하나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추 100g, 고춧가루 200g, 간마늘 200g, 그리고 생강 한 100에서 200g, 그리고 대파 요거 100g, 그리고 요거는 배랑 양파를 갈은 거예요. 배 100g, 양파 100g. 믹서에 갈아 놓고요. 자, 멸치액젓 150g입니다. 그리고 새우젓 100g입니다. 뭐 다른 소금이나 이런 게 더 안 들어갑니다. 배추김치 10kg를 담그는데 절인 배추의 염도와 오로지 액젓 2가지, 요게 염도예요. 그럼 저염김치가 되겠죠. 자, 이제 물을 썰 텐데요. 물은 일정한 크기로 썰 겁니다. 그럼 이제 칼질하기 힘드시니까 요 강판 있잖아요. 요걸로 가르시면 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채 일정한 크기로 잘 잘랐죠. 여기서 모든 양념을 넣고 그냥 비비시면 안 돼요. 무생채 해보셨나요? 무생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색깔을 먼저 입혀야죠. 이 고추 200g에 그냥 한 줌 정도를 뿌리시고 색깔을 매겨주세요. 요게 빨개지도록 묻혀야 됩니다. 자, 보세요. 색깔이 빨개졌나요? 자, 나머지 양념들은 다 섞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근데 요 부추가 남았죠. 요 부추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로, 2마디 정도 크기로, 한 3cm 정도 크기로 일정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볼에 이 양념을 넣을 건데요. 일단 찹쌀풀을 먼저 넣고요. 자, 이 찹쌀풀에 가장 먼저 고춧가루를 먼저 넣습니다. 불을 섞어서 배와 양파를 간 퓨레를 넣고요. 그 다음에 다진 마늘, 다진 생강, 그리고 요거 대파, 다진 대파, 그리고 멸치액젓, 새우젓, 요거를 골고루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골고루 섞어졌죠? 요거랑 아까 전에 해놓은 무 그냥 섞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속재료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배추가 6시간이 되기를 기다리고 같이 이제 속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기다리시는 동안 이것도 자연 숙성 되겠죠.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김장 냄새가 나나요? 전 많이 납니다. 부추,
음식은 손맛이니까 손으로 잘 버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추 절이고 여기까지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셨나요? 아직 한 5시간 정도를 더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 어머니들 김장김치 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미용실 갑니다. 미용실 가서 파마하시죠. 파마하시고 저녁에 돌아오시고 요 김치 속 넣으면 딱 시간이 맞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잠깐 속재료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볼일 다 보시고 돌아오셔서 속재료를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도 이걸 놓고 제가 볼일 보고 오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6시간이 다 됐네요. 지금 저도 잠깐 일부러 갔다 왔는데 이렇게 물이 좀 많이 생겼어요. 이것도 당연히 삼투압 현상으로 무가 작아지면서 그 안에 있는 물기가 다 나온 겁니다. 그 양념에 잘 절여졌는데 숙성이 다 잘 됐는데 요거 배추도 안에 있는 것들이 제가 한번 짜서 준비해 놨습니다. 한 3번 정도 씻고요. 절인 배추를 한 3번 정도 흐르는 물에 잘 씻어 주세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묻었던 그런 이물질들이 다 씻겨 나갑니다. 속까지 깨끗이 씻어 주시고요. 안에까지 잘 절여졌죠? 요건 고염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절여 놓고 양념장을 좀 저염물에 해서 이렇게 같이 섞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기를 한번 쭉 빼줍니다. 그럼 이제 물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기가 완전 빼질 때까지 여기 위에서부터 이제 속을 발라서 김치통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바를 때 잘 바르는 방법. 자, 여러분 집에 쟁반 뭐 이런 거 있으면 쟁반 큰 데다가 이렇게 쫙 싸놓고요. 쟁반에다가 이런 거를 속을 한쪽에 이렇게 놓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하겠죠. 김치 속을 여기다 놓고 배추 이렇게 준비하고요. 끝면 제일 바깥쪽부터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펴서 잡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발라주면서 안쪽에 김치 속을 넣고요. 이렇게 4개를 펴고 김치 속을 잡고 겉에를 바르고 안쪽에다가 넣어주고 겉을 바르고 안쪽에다가 넣어주세요. 왜 이러냐면은 이 겉잎은 얇아요. 얇아서 양념에 금방 뱄니다. 근데 안쪽은 두꺼워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양념을 많이 넣어서 염을 좀 뺄 수 있도록 양념을 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요걸 이렇게 감쌉니다. 이렇게 감싸서 나머지들 이렇게 바르고 한 통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저염 장아찌 담갔을 때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도 이런 방법을 썼는데 식재료가 공기에 닿지 않도록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에 공기층을 이렇게 쭉쭉 눌러서 빼줍니다. 이렇게 촘촘히 빼주는데 묶을 때 방법이 있어요. 공기는 완전히 다 뺐죠. 여기 바짝 묶으시면 안 돼요. 바짝 묶지 마시고 약간 위쪽에 공기층을 완전 다 뺀 다음에 이 위쪽을 묶으세요. 이 밑에 층이 이렇게 풀려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공기 안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놓냐? 이러고 저온에 한 15일 정도 놔두면 이게 땡땡하게 부풉니다. 유산균이 만들어지면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는 거죠. 근데 가스가 차면서 가스로 이렇게 공기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요게 노출이 되겠죠. 이 제일 윗면이. 그때 어떻게 하냐? 자, 요 뚜껑을 닫고요. 이게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지금 밑에 있는데 한 일주일이나 한 10일 정도부터 부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15일 정도 되면은 완전 이 통까지 보일 정도로 이 비닐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때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놨다가 밑에 내려가 있던 양념이 다시 위쪽에 묻게 이렇게 한 번, 한 2번 정도 하시고 충분히 묻게, 그리고 다시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15일 뒤에 이 정도로 익은 거는 아니다. 난 좀 더 신맛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상태로 다시 넣으셨다가 묶어서 놓으셨다가 뭐 한 5일이나 10일 뒤에 또 한 번 뒤집어 놓고 그리고 풀러서 맛을 보시고 알맞은 식감일 때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팁은 다 가르쳐 드렸고요. 오늘은 이만 저염 김치 만들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